안녕하세요. 윤정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이급 관련 간단한 OT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을 학습하시고 이제 전산 세무 2급에 도전하시게 되는데요. 전산회계 1급과 전산 세무 2급은 시험 범위라든가 난이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까지 잘 공부하시다가 전산 세무 2급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많아지고 특히 실기 부분에서 회계 1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가세 첨부 서류라든가 원천세 부분이 추가되죠. 이 부분은 이론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이걸 실기 문제, 실무에 응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험을 대비해서 저자 직강으로 강의할 텐데요. 어떤 교재를 만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또 실수하는 부분, 어려워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시험에 대해 살펴보시면 뭐 다 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전산 세무 2급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9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하고 전산회계 1급은 60분간 시험을 보지만 우리 전산세무 2급과 그리고 가장 고난이도인 전산세무 1급은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90분 동안 시험을 보셔서 당연히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산세무시험은 모든 급수가 똑같이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은 1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 세무 2급은 이론이 각 4개의 파트에서 나오고 있죠. 보시면 재무회계 쪽에서 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해서 피드백한 다음 그 문제를 전부 교재로 이론화시켰어요. 그래서 교재만 보시면 어떠한 이론 문제도 커버됩니다. 재무에서 뭐 특수회계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자본 쪽 많이 어려워한 부분 체계적으로 교재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틀이 짜지고 틀이 형성되면 이제 문제풀이가 재밌어져요. 재무에게 5문항이 나오고 원가액에서 5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죠. 재무에게는 곧잘 하는데 원가에게는 공부를 하면 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데 또 공부를 안 하면 찍고 나오기 때문에 원가에서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죠. 원가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세법인데 2문항이 나오죠. 비록 부가가치세는 이론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부가세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셔야만 바로 우리 전산세무이급 추가되는 문제 3번이죠. 부가세 첨부서류 작성. 다양한 이론과 실기가 서로 결합이 되는데 이 부가세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기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형성해야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정확히 정리하고 실무에 응용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 부분이죠. 소득세 부분에서 3문항이 출제됩니다. 소득세에서 3문제. 그래서 이런 총 15문항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15문항 중에 최소 10문제 이상을 맞춰야겠죠. 15문항 중에 10개 이상을 맞춰야만 실기에 큰 부담이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해서 전부 피드백해서 이론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교재만 보시면 모든 문제는 커버가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정말로 특이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봤자 12문제, 15문제 중에 1문제, 2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기죠. 이제 실기 부분입니다. 이론이 됐으면 또 실기가 있죠. 우리 실기 부분 실무와 직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전산회계 1급은 주로 전표 입력 위주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주기적으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겠죠. 자, 점점 실무적인 부분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전산세무이급이 이 부가세 신고라든가 원천세 신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바로 실무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는 크게 5문항이 나와요. 배점은 7점인데요. 이론은 15문항에서 30점 배점이고 실기는 토탈 70점 배점이죠. 100점 만점이 되겠는데요. 실기는 자, 보통 이제 5문항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나요? 자, 영원한 주제죠. 가장 우리가 또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전표 입력이죠. 자,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거래는 일반전표. 달다시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만들 때 일반전표 입력을 상대적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보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자, 대표적인 문제들을 엄선해서 자, 출제가 반복되는 거죠. 출제가 반복되는 문제들을 엄선해서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이 다 정해졌죠.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이게 부가세 신고서와 연관되어 있죠. 일반 전표 입력하면 일반 전표 입력한 자료는 전부 장부를 작성해주고 최종적으로 바로 합잔, 합계 잔액 시산표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은 어떻게 나눠져요? 다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전표 입력을. 메인 매출 상단에 입력하면 하단의 붕괴 여부와 상관없이 상단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각종 첨부 서류를 일부 작성해 주죠. 자, 이쪽 관련돼 있고 하단에 입력한 것 역시 자, 일반전 마찬가지로 합잔에 가서 서로 만나겠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단에 입력할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자료는 바로 부가세 신고서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표 입력과 부가세 신고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코드 10개, 매입 코드 10개를 학습할 겁니다. 자, 맨날 매출 매입 코드 대표적인 것만 공부하다가 특이한 게 나오면 대부분 힘들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 수치에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공제 안 되는 경우 있죠. 실무에서 자, 처음 초심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있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고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거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냐,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수업 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런 거죠. 각종 증빙, 증빙은 종류가 많죠.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형용수, 간형승도 있고요. 다양한 증빙이 있는데 이 증빙은 바로 매입 매출 전표 코드 번호, 자, 코드 유형이라고 그러죠. 이 코드 번호를 결정합니다. 증빙이 메인 매출 전표 코드 번호를 결정하고 이 코드 번호는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번호를 결정하겠죠. 자, 우리 신고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가 신고서 번호는 1번부터 26번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증빙은 메인 매출표 코드 번호를 결정하고 이 코드 번호는 다시 부가세 신고서 번호를 결정하는데 자,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 조금만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면 많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출 코드 자, 10개를 공부할 거고요. 매입 코드 역시 10개를 공부할 겁니다. 그 쓰임새를 공부할 거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또 현금 영수증인데 이것들 자, 구분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